안녕하세요. 힙한 다도 생활을 가이드해드릴 또기스토어 마스터 원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이 차를 즐기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워낙 정보가 넘쳐 흐르는 시대다 보니까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이런 차에 관련된 기본 지식 정도는 충분히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차를 좀 즐겨보자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검색해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검색을 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었던 티타임을 위한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시는 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뜨거운 물로 우려낸 어떤 마실 것들, 그리고 그 음료를 약간의 변형을 한 그런 마실 것들을 저희들은 차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생강꽃차는 차일까요? 생강꽃이란 단어에 뒤에 차가 붙어 있으니 당연히 차로 분류되겠죠. 하지만 이런 학계적으로 좀 엄밀한 분류로 따져보면 차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이 홍차는 차가 맞을까요? 홍차는 이렇게 엄밀한 분류로 따져도 차가 맞습니다. 왜 생강꽃차는 차가 아니고 홍차는 차로 분류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차는 차나무에서 나오는 그 찻잎으로 만들어지는 마실거리, 그 음료만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레몬차, 생강차, 율무차, 히비스커스차 이런 차들은 차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차나무의 찻잎을 제외하고 열매나 뿌리, 꽃잎, 허브 이런 것들로 내려지는 차들은 좀 엄밀하게 분류를 하면은 차라고 할 수 없고 티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대용차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대용차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 범위가 좀 방대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차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속에서는 티젠 혹은 대용차 이런 식으로 굳이 분류하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허브 대용차 한 잔 마실까? 혹은 감기 걸렸으니 생강 대용차 한 잔 줄래? 이런 건 좀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이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일상 속에서 이런 생활 다도를 한번 즐겨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T와 T젠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부터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제가 찍는 이 생활 다도 가이드 영상에서 제가 거론하는 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나무에서 나오는 찻잎과 싹으로 만들어진 마실거리, 이 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하우스에는 가끔 이 정말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차를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고객분들도 가끔 차를 드시러 오십니다. 그분들께 제가 이 녹차와 보이차는 같은 종의 나무에서 나오는 찻잎으로 만들어지는 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렇게 차를 즐기지 않았을 때는 녹차는 그 녹차 나무에서 나오고 홍차는 홍차나무에서 나오고 또 보이차는 보이차 나무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흔하게 접하는 녹차나 홍차, 보이차 이런 차들은 한 종의 차 나무에서 나오는 찻잎들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그 분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같은 종의 그 차나무의 찻잎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보관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맛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되는 차가 녹차, 백차, 황차, 홍차, 오룡차, 그리고 보이차 이렇게 6가지 종류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 6가지 차에 대해서 지금 또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 영상 길이도 길어질 거고 그 내용도 좀 방대해질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좀 쪼개서 좀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차의 근원이 되는 이 차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6종의 차가 만들어지는 그 차나무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는 종입니다. 여기서 이 시넨시스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하면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차나무의
고향은 중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식 명칭에 이 시넨시스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는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중국종, 하나는 인도종,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차나무의 히스토리, 이 차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나무의 어떤 원조, 그 원산지를 두고 중국과 인도는 이 상당히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화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그 차나무의 수령,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중국이 좀 압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카멜리아 시넨시스는 보통 사람 키만한 사이즈도 있지만, 야생에서 자라는 차나무들은 10m에서 한 20m까지도 크기도 합니다. 국내에 있는 보송 차밭의 그 차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차나무들은 보통 사람 가슴 키 정도, 그 정도 사이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런 야생 차밭들을 보시면 거의 약간 밀림 수준입니다. 한 10m 이상 되는 큰 차나무들이 이렇게 산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차나무에서 나오는 그런 작고 어린 잎과 이렇게 야생에서 자라는 큰 차나무의 큰 찻잎들은 차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그 맛과 향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차나무의 크기는 나중에 본인 취향에 맞는 차를 찾아가실 때 상당히 좀 중요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이차라든지 그런 차 같은 거를 구매하실 때 보면은 그런 상세 설명에 이런 차가 작은 차나무인지 큰 차나무인지, 쓰는 용어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나무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나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위산에서 이렇게 산지를 이루고 있는 차나무들도 있고요. 한 해발 2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차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이런 능선에서 이런 해를 잘 받으면서 자라는 차나무도 있고요. 와인에 때루아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 차나무도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개성과 향과 맛이 상당히 변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즐기게 될 이 차나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는 차를 찾고 그 차의 맛을 찾아가는 그 여정은 차의 원료와 차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즐거우실 거고,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생활다도를 좀 즐기고 싶은 분들이나 나의 취향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차를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소소하게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